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8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자,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주 초반은 다소 조금 진정된 느낌이 있는 차분했던 증시였다고 하면 주 후반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사이드카를 구경해야 되는 좀 불확실성이 가득한 증시 상황에서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양시장 모두 다 변동성이 높았는데요. 그리하여 오늘 제목은 현재 변동성은 부담이다 라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1.32%, 나스닥 지수는 1%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어제 바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바이백을 확대하는 전략을 쓰면 오히려 이게 빚으로 막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튀어오를 수 있다. 그랬더니 바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상승세가 전환됐고요. 결국 이 부분들이 증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전쟁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제유가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국의 지금 국가부채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아니고 무슨 바이든이 있어서도 아니고 벌써 10여 년째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 힘을 기반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전쟁이라는 모멘텀이 추가로 알파가 되니까 더 펌핑이 되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또 말씀을 바꿨습니다. 물리적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경제적 압박으로 이동을 하겠다. 대이란 정책을.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에 빈라덴이 공격했을 때 중동의 자금들 미국에서 묵지 않았습니까? 부시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이 전략이 잘 먹혀들고 오랫동안 쓰는 기술이긴 한데 과연 현재와 같은 유동성의 고려가 되는 시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바로 튀어 올라와서 4.7선까지 올라왔고요. 장기물은 5점대까지 올라가면서 장기 국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준은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다시 불안감 속에서 급등을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87불까지 치고 날아가면서 지금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센트 재무장관은 바이백 언급에도 미 국채금리가 솟구쳤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정책 수단 많다. 그러니까 잡음에 불과하니까 가볍게 보자.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신 말씀이 맞죠? 굉장히 많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이 많은 것은 오케이. 하지만 그만큼 또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담 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냥 즐겁고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또 한 번의 이제 불꽃 튀는 이슈가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채를 개입하는데 연준은 뒤로 빠지는 입장이고 9월 금리 인상 시사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점을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파월 연준 의장 말씀드릴 때 많이 드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이 본인의 뜻하는 대로 너무 안 되니까 뭐 잘라버려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내 임기까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임기까지 있으시다가 집에 가셨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작한 카드인데 글쎄요. 이 국채 개입을 하면 연준이랑 부딪힐 수가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연준 의장은 그래도 트럼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을 같이 맞출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연준 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이사들이 표결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연준이라는 이 단어 두 글자에 독립적이라는 것이 항상 수반됩니다. 독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미국의 달러는 걸레짝이 돼버리죠. 미국은
독립성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있잖아요. 휴장일이지 않습니까? 이 독립적이란 단어에 굉장히 민감도 높습니다. 근데 연준에다 개입을 해버리면 또 연준의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쪽의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 아마 달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휴지 쪼가리 되어버릴 수도 있죠. 물론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준 역시 확실히 선을 긋고 가는 모습이다. 이 점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경제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 부분이 왜 문제냐면 결국은 여기서만 이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전에 미국 대통령도 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른 동맹국들이 이란과 거래한 걸 막아버립니다. 이란과 거래한 것 자체를 막아버리죠. 이제 그게 죽을 맛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중국도 튀르키예까지 다 위협감이 있는 상태고, 이게 석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자본들의 이동 자체까지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새로운 중동의 큰 이슈로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소폭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일단 최근에 조정폭이 강했던 부분에 1차적인 브레이크는 형성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 참고로 주봉이고요.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꺾여 있는 맛이 있어서 조금 더 반등을 하지 못하면 재차 추세적 하락을 맞이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결국은 뭐 기술주의 문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치고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은 일단은 오늘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어저께 뭐 170% 폭등했던 모더나가 소폭 조정받긴 했습니다만, 그냥 전반적으로는 숨고르기 속에서 마감이 됐고, 아주 눈에 띄는 동작은 없었다. 아주 눈에 띄는 동작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기술주들도 금리에 워낙 민감한 섹터거든요. 기술주들 자체가 금리에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마음 먹으니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하나, 미국 증시가 현재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부담감도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면서 보합권에서 차분하게 마감됐고요. 키옥시 홀딩스만 눈에 띄게 2.5%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1,400원 아래쪽이고, 제가 환율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어찌됐든 계속 내려가는 추이입니다. 환율이 지금 올라오긴 쉽지 않고요. 대신 1,350원에서 1,340원은 단기적으로 지지력이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350원과 1,340원대를 1차적인 저점 구간으로 보고 있지,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튀어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사실 요즘 글로벌 증시는 양반이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가 0.88 상승 마감, 코스닥이 4.63 하락 마감했는데, 일단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수목금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교차되면서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걸리면서 사이드카 장세였고요. 그만큼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코스피도 같이 코스닥과 함께 조정을 받았었는데,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반도체 장비 쪽의 흐름이 좋았고, 은행 쪽 사이클이 좀 흐름이 있었고, 아마 전체적으로 이 두 섹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다 조정을 받았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매도 사이드카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이 포진된 코스닥이 혼자서 날아가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일단 자사주 매입을 1차적으로 스타트를 했고요. 전일만 해도 1조 원 정도 유입을 하면서 일단 급등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약간 자존심 싸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역대 최대 주주 환원 결정을 임박하면서 100조 원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0조 원 정도를 얘기하면 사실 이제 방식론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평가가 되겠지만, 하이닉스가 40조 규모의 저사주 취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보다 더 받아쳐서 100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분위기 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타면서 누가 먼저 많이 살 것인지, 누가 먼저 많이 만들어 갈 것인지, 그래서 인기를 더 끌 것인지, 이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 싸움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규모 자체가 너무 방대하지 않을까. 이게 환원 정책이라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물량 이슈로도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 왜냐하면 소각이기 때문에 매입 후에 소각일지라도 주가가 올라가서 그 물량이 소각돼 버리면 그 호가가 빠지면서 주가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 이슈를 배제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 대비해서 수급이 너무 얕았고요. 개인 투자자 1조 1000억, 외국 투자자 1조 1700억, 기관들이 2400억 정도 매입을 해줬는데, 개인들이 좀 주도하려고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조금 놀아버린 형태를 보였고요. 그래서 지수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지수 움직이는 걸 보면 갭장세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올리고 내려온 이후부터 하락, 행보, 상승, 행보, 상승, 행보, 거의 행보 장세가 너무 뚜렷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행보, 상승, 행보, 하락, 행보. 그러니까 추세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하락 구간에서 계속 방향성을 체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리듬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네요. 장이 올라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아라. 이래봤자 내일 갭으로 밀리면 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국면이 너무나 잘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이 개인 투자들이 손해를 보기 쉬운 장세입니다. 조금은 조심히 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위주로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졌고, SK하이닉스가 좀 뒤를 따르면서 페이스를 텄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재미가 없는데 결국 유동성이 또 쏠려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경험을 해보시니까 이제 제가 드린 이야기 아시겠죠? 유동성이 이렇게 쏠려봤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몰아쳐가지고 두들겨 맞아요. 나중에 되면 몰아쳐서 이 여파를 두들겨 맞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날아다녀주느냐 고맙겠습니다만, 저 친구들이 계속 달리다가도 지금처럼 한 번씩 차기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뭐가 돼버립니까? 바로 사이드카가 걸려버리거든요. 매수도 걸리고 매도도 걸립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 너무나 비대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던 종목들 우리기술투자 25.43, 퀀텀레일 5%, 화신조광 1%대 정도 수익이 나면서 전일 관심 있었던 5개 종목들이 고르게 수익이 잘 뽑혀났고요. 여전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오래 보유할 생각은 10원짜리 한 장도 없고요. 무조건 빨리, 무조건 빠르게, 무조건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이노베이션 7,100원 기준, 5,350원 이탈시 관심 제외 11,200원 기준 되겠고요. 피노 5,300원, 4,000원 기준, 7,900원 기준 되겠습니다. 위즈트 1,350원, 1,020원, 1,750원 기준 되겠고요. 오텍 2,400원, 1,850원, 3,700원, 유니언 머티리얼 1,000원, 750원,
1,4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는 전략을 쓰면서 계속 종목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열심히 로테이션을 하면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이 구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에서는 현금을 일단 많이 무조건 보유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펼쳐야지 여러분이나 저나 이 극한의 변동성 구간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공든탑이 무너지느냐라는 얘기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설프게 움직여 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차곡차곡 포트가 쌓이고 지지층이 쌓이고 나아갈 때 시장이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견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송프로였습니다.